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입니다. 오늘은 농기계 또 건설 장비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죠. 디어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 2025년 10월 17일 디어 종가가 458달러 50센트. 전날보다 0.29% 살짝 올랐다는 숫자고요. 또 같은 날에 UBS를 포함해서 여러 분석가들이 디어 주식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이게 그냥 보면 뭐랄까 주가 조금 올랐네 분석가들이 좋게 보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하지만 저희는 오늘 그 이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랑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 그렇게 디어앤코라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파헤쳐보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정보들의 핵심을 좀 꿰뚫어 보시고 더 큰 그림 속에서 디어의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거, 그게 오늘 저희 임무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0.29% 상승이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UBS 같은 큰 기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게 이게 좀 뭔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게 디어가 속한 산업 전체에 어떤 좀 중요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겉으로 보이는 작은 숫자 변화나 그냥 뉴스 제목 하나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 같은 거시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농업이나 건설 기계 같은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도 있고 당연히 디어 회사 내부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술 혁신 같은 정말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바로 그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좀 차분하게 풀어보면서 전체 그림을 좀 같이 이해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실타래 어디서부터 풀어볼까요? 역시 가장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요즘 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디어 같은 회사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디어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산업재 기업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 기계랑 중장비 건설 기계 이쪽이 주력이잖아요. 이런 분야는 사실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좋은지 아니면 좀 어려운지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10월 17일에 0.29% 올랐다는 거 이게 비록 작은 폭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시장의 금리 걱정도 있었을 거고 물가 상승 압박 같은 좀 불안한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디어 자체는 뭔가 좀 긍정적인 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와는 좀 다른 움직임일 수 있다. 그렇죠. 물론 디어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니까 당연히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가치 변동 같은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긴 하죠. 근데 동시에 전 세계 시장에서 그만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또 자본 접근성,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상대적으로 쉽다는 그런 강점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 속에서도 디어만의 어떤 독자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로 그날 나온 그 뉴스요. UBS를 포함한 여러 분석가들이 투자 의견을 올렸다.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특히 UBS를 포함한 이 대목이요. 네네. 이게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주요 기관들이 동시에 좋게 봤다는 의미잖아요. 이 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좀 더 파고 들어보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뉴스가 이번 분석에서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UBS를 포함한이라는 말,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이건 특정 회사 하나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을 움직이는 그 영향력 있는 주요 분석가들 사이에서 디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어떤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투자자들이 잘 몰랐거나 간과했던 정보들이 이제 좀 퍼지면서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큰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디어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어떤 계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 유입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그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당일 주가는 고작 0.29% 올랐다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1달러 34센트 정도. 네, 그러네요. 생각보다 반응이 미미했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어쩌면 이 긍정적인 소식이 아직 시장 가격에 완전히 100% 다 반영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와, 그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좋다고 입을 모으는데 가격에는 아직 다 반영이 안 됐을 수 있다. 그럼 이걸 보는 투자자들은 좀 생각이 복잡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안정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뭐랄까 가치 투자자랑 또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장 투자자는 이걸 좀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뉴스를 해석하는 방식이 좀 갈릴 수 있어요. 먼저 그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분들에게는 UBS 보고서 같은 데서 나온 농업 사이클의 바닥이라는 진단이 귀에 확 꽂힐 겁니다. 농업 사이클의 바닥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농기계 시장이 지난 몇 년간 좀 안 좋았는데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바닥 탈출 신호가 나왔구나. 지금 디어 주가가 회사가 가진 본래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즉 안전마진이 확보된 매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저평가된 매수 기회로 본다. 그렇죠. 반면에 성장 투자자들은 좀 다른 부분에 주목할 겁니다. 이분들은 개선된 전망이라는 표현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성장 투자자들은 단순히 경기가 좋아져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 이상의 성장 스토리를 찾거든요. 성장 스토리요? 네, 바로 디어가 지금 엄청나게 힘주고 있는 분야들 있죠. 예를 들면 그 정밀 농업 기술, 센서랑 게이터를 이용해서 비료나 물을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예요. 네네, 들어봤어요. 그리고 스스로 밭을 갈고 파종하는 자율주행 트랙터, 또 농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부들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이런 기술 혁신들이 디어를 그냥 농기계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단계의 기업으로 끌고 올릴 거라는 기대감, 이른바 새로운 S자 성장 곡선을 그릴 거라는 기대를 바로 이 개선된 전망이라는 말에서 읽어내는 거죠. 우와, 가치 투자자는 바닥 탈출이라는 안정성에, 성장 투자자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미래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군요. 관점이 확실히 다르네요.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도대체 UBS 같은 시장 분석가들이 왜, 어떤 근거로 디어의 투자 의견을 올렸을까? 그 속내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UBS의 투자 의견 상향이라는 뉴스를 한번 양파 껍질 벗기기시 한번 까보죠. 한 3개의 층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층이요? 네. 첫 번째 껍질, 그러니까 가장 겉에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UBS가 디어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죠. 이것만으로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 심리를 좀 개선시키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네, 그건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껍질을 벗겨보면 왜? 라는 질문이 나오죠. 왜 올렸을까? 그 핵심 이유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농업 사이클의 바닥이라는 진단입니다. 또 그 얘기군요. 경기의 하강 국면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보통 농업 경기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면 옥수수나 콩 같은 주요 곡물 가격의 안정성, 또 농부들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 그리고 오래된 낡은 농기계를 이제 바꿔야 하는 그런 교체 수요가 얼마나 쌓였는지 같은 것들이죠. 복합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UBS가 바닥이라고 판단했다면 아마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전쟁이나 이상기후 때문에 막 널뛰던 곡물 가격이 좀 안정화 추세에 들어서면서 농가 수입 예측이 좀 더 용이해졌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농부들이 계속 미뤄왔던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고가 농기계 교체 수요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거나 버티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네. 혹은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농기계 살 때 대출 많이 받는데 그동안 이자 부담을 엄청나게 줬던 고금리 시대가
이제 슬슬 끝나갈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것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이제 바닥이다라는 진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모여서 나온 판단이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껍질입니다. 가장 속 깊은 곳에 있는 의미를 봐야 하는데요. 바로 그 개선된 전망이라는 말의 진짜 속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농기계가 예전보다 더 잘 팔릴 거야 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을 봐야 합니다. 그 이상이라면 어떤 거죠? 디어라는 회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디어는 주로 철강 같은 원자재를 가져다가 제품을 만드는 뭐랄까 전형적인 전통 제조업체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그렇죠. 트랙터 만드는 회사.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디어는 농사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걸 분석하고 가공해서 농부들에게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 즉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은 단순히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하드웨어 기계를 파는 걸 넘어서서 아예 사업 모델 가치가 데이터랑 기술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제조업에서 기술 솔루션 회사로의 변신이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랙터 한 대 딱 팔고 끝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밀 농업 소프트웨어를 월 구독료나 연 구독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이런 걸 보통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잖아요. 네, 사스 모델. 네, 혹은 농사 데이터를 쭉 분석해서 이 밭에는 이런 영양분이 부족하니 다음엔 이걸 더 뿌려라 같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이익률도 훨씬 높은 그런 사업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이걸 시장에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선된 전망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속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디어라는 회사의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럼 이 관점을 좀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시간축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도 보고 또 공간적으로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그리고 농업 분야 말고 디어가 하는 다른 사업 영역까지 좀 넓혀서 보면 더 많은 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이 분석을 여러 차원으로 확장해 볼 수 있어요. 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까요? 첫째는 시간의 차원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죠. 디어는 농업 경기가 안 좋았던 그 하강기에도 그냥 비용 절감만 하고 웅크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 즉 R&D 투자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가오는 이 상승 국면에서 경쟁사들을 확 따돌릴 수 있는 기술적인 우위, 그 기초 체력이 된 거죠.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를 준비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바로 지금 시점에서의 UBS 같은 분석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과거에 뿌렸던 씨앗들이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볼 때가 됐다는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 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은 피할 수 없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농업 경기의 등락, 그 변동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특히 정밀 농업이나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요. 이런 변동성을 그냥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업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는 거죠. 기술로 사이클 변동성을 극복한다. 흥미롭네요. 다음 차원은 뭔가요? 글쎄는 공간적 또는 지정학적 차원입니다. 디어가 미국 회사라는 건 안정적인 북미 시장을 기반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진짜 큰 성장은 결국 글로벌 시장,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특히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들 국가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건 디어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성장 잠재력. 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심해진다거나 특정 지역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커진다거나 혹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디어의 부품 공급망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수요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분명한 위험 요인들이죠.
네, 리스크도 크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후변화나 지정학적 불안정성 같은 위험 요인들이 오히려 물이나 비료 같은 자원을 더 아껴 쓰고 가뭄이나 병충해 같은 자연재해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농업 기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점입니다. 와, 위험 요인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 수요를 창출한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뭔가요? 디어가 농기계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디어는 우리가 잘 아는 초록색 농기계 말고도 노란색 중장비 건설기계 사업도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닦거나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굴착기, 로더 같은 것들이요. 아, 건설 장비 쪽도 있었죠. 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농업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섰어요. 근데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도로, 항만, 공항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건설기계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되면 디어의 양대 사업 부문인 농업과 건설, 이 두 개의 큰 엔진이 동시에 강력하게 돌아가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디어의 전체 실적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주가가 심하게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줄여주는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농업과 건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림이네요. 그야말로 최고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죠. 물론 항상 그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지만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디어의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들, 다각적, 다층적, 다차원적 분석이라고 하셨죠. 이걸 이제 하나로 좀 모아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우리는 디어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2025년 10월 17일에 나왔던 그 작은 주가 데이터 하나와 UBS를 포함한 분석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사실 디어라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로는 바로 두 가지 강력한 이야기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는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적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주기적 반등, 사이클리컬 리바운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단순한 경기 회복을 넘어서 기술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새로운 구조적 성장, structural growth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지금 디어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 주기적 반등과 구조적 성장,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네. 그래서 UBS 같은 기관의 투자 의견 상향은 단순히 단계적으로 주가 좀 오르겠는데 하는 그런 신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어쩌면 시장 참여자들이 디어를 바라보는 관점, 그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로 농업 경기나 건설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덩치 큰 전통 제조업체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농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 기업, 이른바 에그테크, 즉 농업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그테크 플랫폼 기업. 와, 확실히 그냥 농기계 만드는 회사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앞으로 디어라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예전과는 좀 다른 기준이나 잣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점이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디어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보려면 예전처럼 단순히 벌어들인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하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나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냐 하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그런 전통적인 지표들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봐야죠? 오히려 우리가 흔히 기술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을 평가할 때 쓰는 기준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소프트웨어 구독료 같은 반복 매출, ARR, 애니얼 리커링 레베뉴가 얼마나 되는지, 또 농부 한 명, 즉 고객 한 명으로부터 디어가 평생 동안 얼마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LTV,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그리고 디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 방대한 농업 데이터 자체가 얼마나 큰 자산 가치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분석 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PER, PBR을 넘어서 ARR, LTV, 데이터 자산 가치까지 정말 평가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작은 뉴스 조각들은 어쩌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이나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더 길고 큰 시각에서 지금 디어라는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으로 한 에그테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는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 디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 한 번 더 탐구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디어가 이렇게 데이터와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변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 보호, 즉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나 또 해킹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까요? 또는 디어와 비슷하게 원래는 전통적인 산업에 속해 있었지만 디어처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산업 분야는 또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여정도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이 시간만큼이나 흥미롭고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